나는 그날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내 손을 잡고 속삭이던 그 말, 지은아, 이제 내가 가족의 버팀목이 돼야 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하셨어.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쌓인 원망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을 믿었을까? 아니, 믿고 싶었을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비밀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으니까. 그건 10년 전 우리 가족이 아직 행복한 척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수민은 대학생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수민이를 가족의 자랑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미모도 있고 성적도 좋고 심지어 피아노 대회에서 상까지 탔다. 반면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책을 좋아하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모님의 눈에는 착한 아이로 보였을 테지. 지은아, 수민이처럼 강해져야 해요. 내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살아. 그 말은 매일 반복됐다.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모든 게 변했다. 수민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날은 우리 셋이 가족 모임 후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수민이가 핸들을 잘못 꺾었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앞차를 피하려다. 그 순간 소리가 났다. 충격. 그리고 비명. 앞차의 운전자가 죽었다. 수민이는 패닉에 빠졌고 남자친구는 도망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피를 보고 울었다. 경찰이 왔을 때 수민이는 울면서 내게 매달렸다. 지은아, 제발. 언니를 구해줘. 부모님한테 미안해. 내가 운전했다고 말해. 언니는 대학생이야. 미래가 있어?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언니가 피를 묻힌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는 그 모습. 부모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수민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언니. 내가 할게. 그 후 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라 감형됐지만 5년의 청소년원 생활.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배웠다. 배신의 맛, 고독의 무게. 부모님은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린 척하지 않았다. 대신 수민이를 더 사랑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수민이는 너무 슬퍼해. 내가 용서해야 해. 변호사 비용은 수민이의 학비로 돌리고 내 재판은 조용히 치러졌다.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 됐다. 수민이는 그녀는 유학을 갔고 돌아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결혼도 하고 이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산다. 장례식 후 나는 수민이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여전했다. 미소 띤 얼굴로 나를 안아주며 언니가 미안해. 이제 내가 필요해. 하지만 그 눈빛, 그 속에 숨겨진 두려움. 나는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그림자를 안고 산다. 나처럼.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그날 밤 내가 대신 죄를 지고 들어가기 전 부모님께 썼던 편지. 엄마, 아빠, 수민이 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로운 편지를 썼다. 수민이에게. 그 안에 모든 진실을 담아. 그녀의 비밀이, 우리의 배신이, 그리고 내 복수가. 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웃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이 편지가 그녀를 비명 지르게 할 테니까. 편지를 쓰는 동안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청소년원에서의 그 세월은 지옥이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매일 아침 울리는 종소리.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파괴하는지. 동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듣기만 했다. 너도 누군가한테 배신당했어.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 퇴소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민이를 중심으로 살았다. 지은아, 일자리 구했어? 수민이처럼 열심히 해. 나는 카페 알바를 하며 버텼다. 언니는? 그녀는 이제 결혼 준비 중이었다. 남편 되실 분은 재벌 3세, K드라마 같은 삶. 나는 그녀의 웨딩 플래너를 도왔다. 드레스 피팅 때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지은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고맙다고. 내가 내 인생을 훔친 대가로? 어느 날 우연히 그날 밤의 사고 기록을 봤다. 도서관에서 옛 신문을 뒤지다. 기사 제목, 미성년 운전자, 과실치사로 5년형.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차량 번호판, 그건 수민이의 차였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모든 게 수민이를 가리켰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해외로 도망쳤고 부모님은 증언을 조작했다. 우리 딸이 운전할 리 없어. 지은이가 그랬어. 그 증언으로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분노가 피어올랐다. 나는 수민이를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언니, 그날 일, 정말 내가 운전한 거라고 믿어. 그녀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지은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쳤다. 공포. 부모님도 동의하셨어. 내가 약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밀히.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수민이의 과거를 캐냈다. 그녀는 유학 중에도 사고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강한 여자 이미지를 만들었다. SNS에 인생의 시련을 이겨낸 이야기로 포장. 댓글은 그녀를 칭찬했다. 와, 진짜 멋져요.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다. 세상이 그녀를 용서한 채 나를 잊었다. 편지에 그 모든 걸 적었다. 블랙박스 스크린샷, 증언 녹음, 부모님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언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 봉투를 밀봉하며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 그 불빛 속에 숨겨진 어둠. 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 수민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무슨 편지야? 장난치지 마. 그녀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 읽어봐. 진실이야. 그녀는 끊었다. 그 후 침묵.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수민이는 반격을 시작했다. 먼저 부모님의 유산 문제였다. 장례 후 그녀는 나를 제치고 모든 걸 차지하려 했다. 지은아, 너는 과거가 있잖아.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어. 변호사를 고용해 내 몫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싸웠다. 법정에서 옛 재판 기록을 들이밀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판사는 놀랐다. 하지만 수민이는 미소 지었다. 언니는 내 편이야. 가족이잖아. 그녀는 내 직장을 건드렸다. 내가 일하던 카페, 갑자기 문을 닫았다.
주인이 말했다. 누가 압력을 넣었대. 미안해. 나는 직감했다. 수민이의 남편, 그 재벌 집안의 힘, 서울의 상류층, 그들은 서로를 보호한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 비를 맞으며 생각했다. 왜 가족은 이렇게 잔인한가?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런데 내 인생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민이의 SNS를 해킹했다. 아니, 친구를 통해. 그녀의 비밀 계정, 그곳에 숨겨진 사진들. 사고 후, 그녀가 병원에서 웃는 셀카. 새로운 시작, 캡션. 그리고 부모님과의 채팅 로그. 지은이가 대신해줘서 다행이에요. 이제 언니답게 살아야죠. 그 로그를 편지에 추가했다. 이미 보낸 편지, 하지만 나는 후속으로 보냈다. 더 있어,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수민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밤늦게 내 원룸 문을 두드리며. 지은아, 제발 멈춰. 우리가 가족이잖아. 부모님 유언대로 같이 살아야 해.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 화장 지운 채 눈물 범벅.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웃었다. 선택. 언니가 강요한 거지? 이제 내가 선택해. 진실을 말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그 밤, 우리는 싸웠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약해서. 부모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가족의 약점이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좋아, 언니. 그럼 내가 강한 척하는 삶 끝나게 해줄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옛 사건 재수사 요청. 증거를 제출하며 가족의 배신입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 드물어요. 하지만 확인해보죠. 서울의 밤. 다시 비가 내렸다. 내 복수가 물결치듯 퍼지기 시작했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수민이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과거 살인사건, 가족 내 배신 의혹, 헤드라인. 그녀의 남편은 당황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 재벌 집안,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수민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 탓이야. 왜 나를 파괴해? 나는 대답했다. 언니, 내가 먼저 한 거잖아. 미디어 인터뷰에서 나를 악역으로 만들었다. 동생이 질투해서. 부모님을 속였어요. 눈물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 시청자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수민 씨 불쌍해. 가족이란. SNS는 그녀 편 신하는 괴물 동생으로 낙인 찍혔다.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추가 증거, 부모님의 녹음. 내가 몰래 녹음한 대화. 수민이를 지켜. 지은이는 그냥 희생시켜. 장례식 1개월 후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웨딩홀 앞 기자들로 가득. 나는 편지 그 원본을 들고 섰다. 이게 진실입니다. 외치며. 수민이는 신부 드레스 차림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제발. 여기서 하지 마. 그녀의 얼굴 창백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뭐야, 드라마야? 우리는 혼란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의 남편,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편지를 읽었다. 큰 소리로. 10년 전 수민이가 운전해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대신 죄를 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선택했죠. 혼란, 침묵. 그리고 비명. 수민이가.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다. 그 순간
그녀의 비밀 전화가 울렸다. 스피커로. 남자친구 넷 연인의 목소리. 수민아, 이제 다 터졌어. 내가 증언할게. 내가 운전했어.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자매잖아. 나는 내려다봤다. 자매.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은? 그들은 자매가 없어. 결혼식은 취소됐다. 언론은 폭발했다. 가족 배신의 진실, 누군가는 나를 용감한 피해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복수광이라 욕했다. 가족을 파괴하다니 너무 잔인해. 포럼은 논쟁으로 불타올랐다. 내 복수, 성공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수민이는 체포됐다. 재수사 결과 그녀의 유죄. 10년형 남편은 떠났고 재벌 집안은 그녀를 버렸다. 나는 증언자로 풀려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부모님의 무덤 앞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이제 끝났어요. 재판 중 새로운 증언. 부모님의 옛 일기. 변호사가 발굴. 지은이가 실제로 핸들을 잡았어. 수민이를 보호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었다. 진실은 더 잔인했다. 사고 직전 내가 핸들을 잡고 피하려 했지만 수민이가 다시 꺾었다. 블랙박스, 그걸 증명했다. 나는 무죄, 하지만 그녀를 용서한 게 나의 선택이었다. 왜? 사랑했으니까. 자매의 그 어리석은 감정. 수민이는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날 용서한 이유, 이제 알아. 하지만 내 복수로 나도 무너졌어. 우리는 똑같아. 나는 읽고 울었다. 그녀의 비명, 내 것이기도 했다. 서울의 거리, 다시 비가 내렸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편지 한 장,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 행복. 아니, 가족이란 때론 가장 깊은 상처다.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한다. 누가 옳았을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